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8월 1일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이 최근 2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한 후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화론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 선제 공격 등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8월 1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함께 앉아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한 조건을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로 미국과 영내 국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비핵화가 대화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우리의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동시에 북한의 안보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대로이며 북한은 우리에게 북한 문제의 긴급성을 보여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짜야 한다는 미 일각의 요구를 일축하고 트럼프 정부의 기존 대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최대 압박 전략을 펴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군사적 공격 등을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북한이 미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약간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미중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접근은 실패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을 그만두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4일에 이어서 28일 실시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핵 미사일 위기가 중대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8월 1일 북한에 대한 허세를 그만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위협에 대한 접근법은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언급을 거론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2차례에 걸친 ICBM급 미사일 발사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거의 모든 책임을 중국에 지우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하고 그것도 매우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의 첫 조치로서 허세를 그만두고 협상에 토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인사를 평양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북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외교적 착수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나서는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것은 협상을 위한 현실적인 논거가 아니며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시작돼야 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근 몇 주 사이에 북한에 관심이 있다는 지속적인 신호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평양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은 평양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수백만 명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 국경으로 몰려들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결과를 초래할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CNN은 북한이 최근 2번 연속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미국도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됐지만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옵션은 매우 제한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 제재는 중국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 군사 제재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이 현 상태에서 핵 개발을 중지하는 동결밖에 해결책은 없으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관련 당사국이 북한에 정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 제재이지만 둘 다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일단 경제 제재는 북한과 같이 고립된 국가에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외부와 거래 자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전체 무역 중 85%가 중국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혼란에 빠뜨려 탈북자가 더 유입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위험합니다. 군사 공격은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만약 북한의 핵시설에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것이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CNN은 유일한 선택은 동결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데요.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인센티브를 북한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즉 미국과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게 정치,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미국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NN은 만약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두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고체 연료로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게 시간을 더 주면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이며 수소폭탄 탄두를 발사체에 싣는다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동결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이 CNN의 주장입니다. CNN은 북핵 동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고 정책 실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원의회에서 가결된 지 엿새 만인데요.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하원을, 이틀 뒤에는 상원을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도록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이란 제재안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 조치와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내통 의혹에 시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러시아 스캔들을 더욱 확산시킬 위험 부담이 컸던 만큼 결국 6일간의 장고 끝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논란은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 빅딜설, 대북 군사 옵션, 미북 대화 가능성 등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극단적 견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한 위협과 도발의 엄중성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급에서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 및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면 여권 무효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처가 발효된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그 전에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전문 기자나 언론인, 국제 적십자사나 미국 적십자사의 공식 임무대표단,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 신청자의 요청이 국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발부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승인 없이 북한을 경유하거나 방문한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인이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합법적인 송금이 어려워져 인편을 이용한 외화 운송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2일 세관 신고 없이 미화 11,460달러를 수화물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북한 여성이 세관원에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 블라드뉴스가 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운항하는 고려 항공편을 이용한 이 여성은 세관에서 신고할 물품이나 외화가 없다고 말했다가 수화물에서 달러가 나오자 세관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사흘 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북한인이 미화 13,300달러와 중국 위안화 200위안을 밀반출하려다 공항 세관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 말에도 역시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에서 종이박스에 미화 10만 달러를 넣어 포장해 약품이라고 속여 몰래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법률상 미화 10,000달러 이하의 외화는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하나 그 이상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적발된 외화를 압수당하거나 밀반출 시도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북한인들의 외화 밀반출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인편으로 외화를 운송하려는 시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의 최근 2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놓고 미국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 옵션이나 정권 교체를 요지로 하는 강경론부터 동결을 전제로 하는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대화론까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도발은 아예 대화가 소용없으며 강경한 대응만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2,400만 북한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